예,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입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부담스러운 오후장이 남아있는 상황들인데요. 상상인증권 김장렬 상무님과 함께 시장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제를 저희가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예, 모두가 LG엔솔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시장 전략을 세울 것인가 흥미롭습니다. 일단은 미국 기술주 하락이 상당히 좀 신경 쓰입니다. 그렇죠. 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우리 증시가 좀 차별화해서 갈 수 있을까? 조금 더 사실 부정적으로 보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한 달 전에 왔을 때도 보수적인 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한국이 이제 미국하고 디커플링 될 수 있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선을 앞두고 클리어 위너와 정책적으로 우리나라가 부족한 점을 메꾸서 가느냐 이거 말고는 네. 금리 인상, 즉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코로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고 개별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개별 성장주도 한 7, 80%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다 올랐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도 사실은 어제같이 이렇게 막 반등할 때 사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진짜 마음에 있으면은 오늘같이 빠질 때 나눠 사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가면은 장은 어려운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코로나 이슈, 뭐 중국은 어저께 금리 인하를 연속했기 때문에 그나마 네. 약간의 희망을 보였습니다만 그 반증은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성은 좀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매크로가 대한민국도 한 80% 좌우하고 있는데 한국만의 유니크한 긍정적인 변수는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네. 본다면 코스피에 대한 그 기대는 한 단계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2,700대까지 한번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이제 FOMC 미팅이 있고 구정 전후로 반도체 가격이 진짜 별로 안 빠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좀 전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LG엔솔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안 좋았는데 그게 오늘부터 다시 돈이 돌아오면은 예. 그걸 가지고 한국의 대형주를 살지 성장주를 살지 미국주를 살지 미국도 많이 빠졌으니까요. 미국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나스닥이나 그 반도체나 12~13% 빠졌거든요. 다우존스가 7% 빠지고 그러니까 사실 비슷해 빠졌기 때문에 수급은 좀 나아질 수 있는데 오늘 저점으로 해서 나아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장을 다 한 단계 다시 뭐 5%, 7% 이렇게 반등해가지고 나스닥 같은 건 처음 15,500, 600 이렇게 가는 확률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만만치가 않다라고 보여줘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김장렬 상무님의 코스피 기준으로 한 지수 밴드는 하단은 2,750, 위로 한 3,050 정도로 열어놓으셨습니다. 호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없는데 또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한 거면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하단은 더 밀릴 수는 있지만 네네. 어느 정도 우리가 밸류 기준으로 할 때 뭐 하단에 대한 신뢰감은 생기는데요. 그동안 이제 내부적으로는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수급이 상당히 꼬여 있었는데 이 문제는 좀 풀렸습니다. 그럼 이후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 시장의 그 유동성이 나가면서 어디가 좀 그러면 소위 좀 시장의 주도주 성격으로 나올 것인가? 역시 뭐 IT 쪽인가요?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예. 오늘자까지 빠지고 나면 낙폭 과대가 눈에 좀 보이실 거고요. 그렇겠네요. 보수적인 분들은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안전으로 가고 싶어 할 것이고 세 번째는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주식이잖아요. 좀 길게 보고. 그래서 주식이 스프레드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2,750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반등 하는데 미국에 하고 유럽 이쪽에 그 시츄에이션이 좋아지는 게 보여야지 아마 2월 들어가서나 제대로 된 반등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날 것 같아서 지금은 철저하게 분할 매수밖에 없고요. 개별 성장주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오늘같이 빠질 때 사시면 돼요. 어제같이 오를 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은 오를 때 사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5%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0%가 바로 한 달에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장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이렇게 벌어져서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상황은. 소위 난이도가 높아진 시장이다. 네, 맞습니다. 지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더 그랬고요. 올해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방어적 성격, 보수적 성격에서는 금리가 오르니까 이제 금융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IT, 반도체가 있고요. 개별 이제 주로는 제한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공략을 해가야 된다. IT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있고요. IT 뭐 기기 이런 쪽으로 핸드셋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데요. 반도체 가운데 오늘은 이제 파운드리 얘기를 하십니다. 파운드리 이 단어 어려워요. 파운드리 수탁 생산 그것도 어렵네. 제가 해보니까 반도체 생산
전문 기업. 네, 그렇습니다. 파운드리 반도체를 주로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기업들에 주목하자고 하시는 이유는 네,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나오는 순간에 네. 우리 준비할 때 2, 3일 전이잖아요. 네. 그때 할 때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파운드리 비즈니스에 익스포저 된 거는 삼성전자 일부하고 그냥 DB 하이텍하고 하이텍이거든요. 별로 없죠 사실. 근데 DB 하이텍은 반영이 거의 다 됐다고 제가 그러니까요. 오늘 노트를 가져온 사실은 게 TSMC 같은 경우가 대표적 맞습니다. 기업인데. 그 이틀 전에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어제 맞아요. 8% 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빠졌기 때문에 다시 여유가 생겼지만은 네. 사실은 엊그저께 올라왔을 때 DB 하이텍은 대부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TSMC하고 분위기는 같이 가지만 100%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예. TSMC는 네. 그 어드밴스드 미세 그렇죠. 공정을 아주 엄청나게 투자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TSMC가 견주느냐 이건 또 아닌 게 삼성전자에서의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매출 이 기여도가 한 5% 7%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갖고 주가의 흐름을 뭐 한 달, 두 달 그렇죠. 끌고 가기는 아주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플레이가 어려워요. 근데 근본적으로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왜 잘 되는가 이 비즈니스의 원인을 보면은 파운드리 잘 되는 거는 반도체 설계를 맡기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반도체 설계 맡기는 사람은 네. 엔비디라든지 퀄콤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가 잘 되는 거는 결국 4차 산업혁명이에요. AI,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중장기적으로 있는 한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은 주문의 욕구가 많을 것이고 근데 주문 생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니까 지속적으로 가겠죠. 근데 그것도 작년 말에서 올해 오면서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변동성에서는 철저하게 낮을 때 사야 되는 시츄에이션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좋게 얘기하면은 반도체 파운드리가 좋은 거는 4차 산업, AI, 2025년까지 간다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좀 자꾸 그런 긍정적이지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4차 산업의 자율주행차 이런 게 와가지고 반도체 수요를 긍정적으로 단계적으로 끌어간다는 거는 사실상은 2025년을 타겟하는 거예요. 2024년도. 그때가 대세예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그걸 앞당기면 1년 앞당기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올해 말 또는 내년도에 들어갔을 때 주식시장이 그게 제대로 반영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반도체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빨리 있는 바람에 네. TSMC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DB 하이텍도 모든 업체들이 주가가 좀 빨리 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이참에 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파운드리 그다음에 4차 산업에 이거 연결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주가가 좀 더 빠지거나 충분히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어제 기준으로 올라온 주가는 좀 약간 앞서갔다라고 DB 하이텍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그거랑 관계 없으니까 그거하고 흥분하지는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글로벌한 트렌드가 새로운 게 막 나오고 가는데 한국 기업은 뭐가 있지 하면 사실 그렇게 글로벌 시장 세계를 주도할 만한 게 잘 안 보이면 고민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DB 하이텍은 또 주가에도 반영이 돼 있으니까 네네. 차라리 뭐 지금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니까 미국 증시 가서 TSMC나 ASML 홀딩스 이런 거 사는 게 나을까요? 그 주식들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네. 한 3주 봅시다. 2, 3주요.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많이 빠지면 사실 그쪽에 눈이 가는 게 맞아요. 네. 우리 한국에서는 오늘은 원고의 준비는 안 했습니다. 네. 제가 공식적 커버하는 종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 오토에버 같이 예. 자동차의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결국은 그게 대세이기 때문에 주식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그러한 자율주행 관련되는 주식들을 빠졌을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자, 우리 시장이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가치주, 경기주를 좀 봅니다만 작년에 상반기에 가치주도 사실 경기주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화학, 예. 조선, 철강 갔다가 후반기에 확 밀고 성장주가 예. 왔거든요. 그러면서 성장주를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게임이나 뭐 메타버스 이런 데 많이 물려있기도 하고 성장주를 다 버리고 할 수도 없고 네. 성장주에 대한 미국 빅테크 흐름을 봐야겠지만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우리나라 주식에는 만만한 게 없지만 네. 미국의 빅텍, 아마존 이런 쪽의 뉴스를 곤두세우는 이유는 네. 크게는 아까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반독점 규제법, 소비자 보호법 지금 거기 민주당 개념으로서 그쪽이 집권하고 있는 한 계속 그 압력을 주기 때문에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아질수록 거기도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층에 있고요. 또 한 층에는 너무 과도하게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속 간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기술, 그 정치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내의 그 빅테크를 아주 엄청나게 프레셔를 줘가지고 경쟁력을 잃게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합의가 이룰 텐데 민주당의 그 성격상 기본적인 네거티브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보시고 철저하게 너무 많이 갔을 때는 조심해야 되고 그게 테슬라건 애플이건 엔비디아건 간에 사람들이 좀 관심이 떨어지거나 빼야 될 때 이럴 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은 그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네거티브한 요인이 하나 있다. 하지만 대세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쟁력을 상실하면서까지 어떤 압력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거를 균형 있게 보시면서 현재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미국장의 그 지금 말씀하신 여러 종목들도 일단은 업사이드는 단기적으로는 10% 15% 없습니다. 일단 한 번 더 빠지고 나서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2024년을 보고 미국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국내 성장률이요. 국내도 마찬가지죠. 국내도 뭐 플랫폼에 우리도 규제 이슈가 있었고 네네. NFT나 메타버스나 상당한 기대감을 일단 땡겼었다가 지금 일단 밀린 상태고. 예. 일단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국내도 정권이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르잖아요. 정권이 바뀌어서 규제를 진짜 풀어줄지 아니면 또 거기에 맞게끔 어저스트 할지를 정으로 말씀드려서 클리어 윈도우가 안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한 3월, 4월 갈 때까지는 모른다는 게 언서틴티예요. 불확실성이다. 예, 그런데 또 연초부터 딴 얘기보다만 카카오의 그런 잡음도 있었고 네. 이런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도 똑같은 개념에서 좀 더 빠지고 나서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 지금은 섣부르게 바텀 피싱을 그런 쪽의 성장주를 단기적으로 잡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거 모아서 그러면 전략하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업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또 FOMC를 일단은 좀 지나고 나야, 좀 마음의 안정을 뭐 좀 실턴 아니면 뭐 FOMC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요. 다음 주 그다음에 또 설이 있고, 그렇죠. 네. 흐름하고요. 또 볼만한 기업. 아까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서 또 중소형주의 어쨌든 트레이딩 플레이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네네. 경우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뭐 그 섹터적으로 보면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하나씩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반도체가 그나마 비저비가 좋으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고요. 저는 하이닉스를 오늘 같이 빠진 날 조금 마음에 담아 생각, 그동안 못 샀던 거 13만 원, 15만 원 목표 주가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오늘 같이 빠졌을 때 마음에 한 20%는 잡아 놓는 거예요. 좋은 전략. 하이닉스 정도. 올라갈 때 사고 싶고요. 오늘처럼 빠지면 손이 안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밀릴 때 사는데 한꺼번에 사지 말고 분할해서. 철저하게. 그런 장이 아니에요. 이게 2,700, 800 가다가 갑자기 또 3,100으로 갈 수 있는 장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분할해서 그럴 때 반도체 비저빌리티 다음 주에 실적 나오니까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IT에서 그나마 괜찮은 거는 오늘 많이 빠집니다만은 애플 관련주예요. 스마트폰. 그런 관련해서 LG는 없으니까 스마트폰 관련되는 주식 중에서 LG 이노텍도 있지만 요즘 LG 이노텍은 많이 올랐기도 했고 다른 이슈로 많이 가니까 오늘 많이 빠지는데 BH, 삼성 전기 이런 쪽이 있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는 여지없이 내려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플의 스마트폰 이런 쪽에 이슈가 있다면 오늘 같은 약간 담아두면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방어적 금융주. 금융주는 뭐 현대해상, KB금융 같은 것이 한두 개 정도 담아 놓으셔야지 디펜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요. 장의 흐름에 따라가는 거고요. 실제 방향성을 보는 건 이제부터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는 결국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기 싫었잖아요.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뭐 락다운하고 뭐 백신 맞아가고 다 해결될 것이었지만 이제 락다운 할 수도 없고 이제 못 가요. 그렇다고 백신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냐 맞춰가야 되거든요. 감기로서 받아들여가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백신은 원래 4, 5년 걸릴 게 1, 2년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주간 그 쿼터 분기 백신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콤비네이션 되면서 되는 건데 결국은 그러면은 마켓 리오프닝 개념으로 서서히 간다. 그럼 뭐냐 리오프닝 주식을 조금씩 남아야 돼요. 주가는 빨리 안 갈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원랜드라든지. 강원랜드 뭐 사실은 아직까지는 멀어 보이는데 기관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사대 보니까 빨리 안 갑니다. 하지만 이런 그 사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켓 리오프닝 되면 사람들이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에서 베팅하는 게 쉬우니까 해외여행주보다는 이것이 좀 먼저일 것 같고요. 하나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별 성장주는 스몰캡이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네이버,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 뭐 애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장주가 있어요. 그래서 엠로, EM텍, 비즈니스온을 가져왔는데요.
이 세 종목은 제가 직접 커버하는 종목인데 엠노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엠노는 뭐 하는 공급망에서의 네.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고 해서 무증도 해서 이제 좀 수급도 나아졌는데 무증 물량이 상장되고 나면은 2월 달인데 아마 제대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직 제 목표 주가에도 여유도 있고 EM텍은 전자담배. 예, 이거 주식도 많이 갔습니다. 전자담배인데 방어 성격이 있는 거죠. 어저께도 네. 필립스 모리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방어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EM텍은 그동안 많이 올라서 좀 이익 실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비즈니스온 이건 전자세금 계산서 네. 소프트웨어인데 전자세금 계산서는 재미가 없는데 여기에 그 주인이 몇 년 전에 바뀌면서 성장 위주로 하면서 M&A 개념으로 인오게닉 그로스를 확실히 표명하고 나섰거든요.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반 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한 편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이런 종목들도 3% 5% 올라갈 때 따라가면 안 되고 3% 4% 빠질 때 사시면은 6개월 정도 봤을 때 상당히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개별 성장주하고 리오프닝 주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는 실적 대비 이 주식은 이렇게 많이 빠졌어 이런 주식들이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JS 코퍼레이션, JS코퍼는 리포트 내시고 나서 사실은 네. 시장에서 주목받고 꽤 많이 오늘은 좀 밀립니다만 네, 어저께 많이 빠지고 오늘 네. 다시 빠지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뭐 한세실업도 같은 종류입니다만은 예. 상대적으로 밸류가 싸니까 뭐 리스크는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지금 주가에서는 나쁘지 않다. 오늘 같이 빠질 때는 국순당 이 방어되면서 실적도 괜찮거든요. 네. IR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에요. 하지만은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레벨에서 성향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은 그나마 시장에서의 그 수익률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한 것 중에서 저희가 커버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삼성전기, BH, 그다음에 금융주, 강원랜드, 국순당은 제가 공식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청담러닝도 리포트 쓰시지 않았나요? 청담러닝도 며칠 전에 썼죠. 네네. 거기 포트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청담러닝하고 CMS 네. 에듀 그 수학 담당하는 쪽하고 합병되는데 주식 매수 청구가보다 많이 빠졌어요. 그러게요. 그럴 만한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과감히 9천원에 4만 원을 제가 냈고요. 네. 오늘 같이 조정받을 때는 그 주식도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센터장님, 상무님 쓰시는 리포트를 열심히 보고 있다는 거 좀 어필하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지원을 위해서요. 결국은 정리하면 뭐 IT나 혹은 뭐 방어지 성격의 금융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는 그냥 개별 종목 이슈나 실적 따라서 지금은 트레이딩 해야 되네요.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 맞습니다. 그죠? 네. 길게 가면 3월 한 중순까지 갈 수 있고 예. 이런 흐름이 그 이상 가면 안 되겠지만 짧게 가면은 뭐 구정 직후까지는 예. 이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다. 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상상인증권 김장렬 상무님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